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8월 10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예, 자, 오늘 한 2, 3일 전에 스페인이 F-35 그들의 이제 현재 기종을 대체하는 차세대 기종으로서 F-35가 후보군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예, 이런 발표가 있었고, 또 그와 동시에 여러 뭐 캐나다나 스위스나 이런 국가들에서 F-35를 고려했던 부분들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뿜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한번 묶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고,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처음 접한 것은 일본 기사입니다. 제가 가끔 군사 관련해서 보는 것인데요. 이 제목이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트럼프에 대한 불신으로 F-35 취소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면서 스페인이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가 이미 총대를 맸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따라 나설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왜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은 아무리 트럼프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관세 협정에는 압박을 넣는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관세가 다 비슷해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정부가 살림살이를 좀 더 좋게 하는 거죠. 관세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니까. 예. 자, 그걸로 빚을 좀 갚을 수 있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고, 대신에 그 관세가 인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분은 올라간 관세 일부분은 미국 소비자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나라나 어디서 강한 부정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이미 바이든 때부터 확실해졌습니다. 오바마 후반기부터. 바이든은 그걸 땜빵으로 다 막은 거고요. 거짓말로, 편법으로.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좀 정직하게 하고 있는 편인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어떤 달러의 패권을 가지고 이때까지 전 세계의 물건을 싸게 사들여온 부분이 있어요. 근데 트럼프의 판단은 우리가 더 이상 패권국의 지위에 있지 않다. 그래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그런 말은 어디서도 공개적으로 하지 않지만, 자, 관세를 갖고 수입을 잡는 거거든요. 상당한 수입이 나요. 거기서. 아시다시피 미국 1년 예산이 엄청난데, 그 중에 20% 이상이, 아마 30% 가까이가 원금을 갚는 것도 아니고, 원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빚은. 그게 대한 이자를 갚는 데 쓰거든요. 절대로 오래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중국 패권이 등장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솔깃해하고 있어요. 많은 국가들이.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작전은 순리대로 하는 겁니다. 관세를 매겨서 수익을 잡고, 그중에 증가된 관세의 일부분이 가격에 반영이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미국 국민들이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예, 이때까지 아니 나라가 힘이 빠졌으면 거기에 맞춰서 살림살이를 줄여야 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에 지금 막 한 두 세대, 세 세대는 그거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거예요. 예. 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단지 정치적인 문제로 F-35라는 비행기가 지금 5세대가 지금 흐릿해지고 있거든요. 전 세계 5세대 전투기라고 하는 것이 몇 개가 이제 등장해 있지만 바로 6세대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됐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드론이나 무인 자산에 무인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기 때문에 5세대는 그렇게 꽃을 못 피우고 바로 6세대로 가는 분위기예요. 5세대에다가 이제 무인기를 대동하게 해서 소위 말해서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성한 6세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미 천명했잖아요. 그것을. 자,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은 단지 정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뒤에 쭉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F-35에 대한 기체에 대한 어떤 불신이 더 이상 감내하지 않는다. 여태까지 미국이라는 상황 때문에 미국이랑 틀 속에 있잖아요. 유럽이, 스페인, 나토 이론이고. 전쟁을 막아주고 대신 해줄 거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십시일반으로 관리비 내듯이 무기를 사주는 거예요. 일본이 대표적인 경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도 강조했지만 미국은 불필요하게 다른 나라를 국방비 많이 써서 도와줄 수가 없다. 너희가 알아서 방어력을 충족시켜라. 그러면 진짜 도움이 되는 무기를 사면서 계산기를 정확하게 두드리면서 무기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F-35가 바로 잘려나간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도 최근에 그렇게 신격화됐던 아파치라는 공격 헬기를 도입을 포기했습니다. 그런 강단을 보여줬거든요. 미국의 대형 방산업체랑 계약한 것을 포기를 했어요.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엄청나게 커요. 우리하고 미국이 상당히 수평적 과제가 돼요. 우리와 미국의 동맹 관계는 더 깊어질 겁니다. 앞으로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한 무기는 자른다는 거예요. 미국 너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국방력 강화 아니냐. 이 시대에 뒤떨어진 무기는 안 된다. 그 돈으로 다른 투자하는 게 낫다. F-35도 똑같은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스페인이 총대를 맨 내용을 이 기사가 실었죠. 자, 스페인 전투기 구입에서 F-35 배제. 지금 뭐 2023년 예산에 뭐 우리 돈으로 구체적인 건 안 나오는데 한 10조 정도 배정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20대 지금 도입하면서 그때 생각했던 이제 윤석열 들어서기 전에 이미 시작해서 윤석열이 당선인이신 분일 때 얼마나 급하게 하시는지 그때 4조 정도 책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 기사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여러 가지 기사를 제가 봤는데 가격이 계속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조 정도 배정을 했는데 거기서 F-35는 영원히 안 산다라고 확실히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후보군에 올라가 있었죠, 당연히. 자, 여기 보시면 여러 나라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구매하려고 했던 그 금액은 제가 봐서는 다 합치면은 수십조가 넘어가요. 대충 계산해봐도. 이러면 로키드 마틴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미국이 몰락해가는 방식이에요. 예. 그들이 왜 군함의 수리와 운영 유지를 우리한테 맡기고 군함의 새로운 군함의 건조를 우리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들 조선을끼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것을 그러면 국가 위주로 우리나라처럼 단도리가 되겠습니까? 정부 기준으로 정부가 나서서 그런 체질이 이제 뭐 100년 이상 지속이 되어 왔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내리막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이 로키드 마틴 무너지면 대안이 있느냐? 보잉도 지금 흔들흔들하죠. 제가 얼마 전에 파업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미국한테 좀 냉정하지만 우리는 그런 기회에 보잉하고 엮여져 있는 F-15에 4조, 5조 원 가까이 되는 업그레이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F-35도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방력이 진짜 강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유럽에서 F-35로 걷어차는 논리예요. 그전까지는 이 문제가 많은 기체인 걸 알고 있었지만 미국 너희가 원하니까 어차피 전쟁 나면 너희가 와서 지켜줄 거니까 우리가 사줄게.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스스로가 종합적인 전력을 구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싸울 수 있는 전력을. 이번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얼마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국방력이 형편없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다 느끼셨을 거잖아요. 언론이 아무리 이리저리 피해 다녔지만 결과적으로 그래요. 제대로 하겠다. F-35는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이유를 대면 돼요. 이미 했잖아요. 아파치 36대 추가 도입하는 거. 자, 스페인 같은 경우는 F-35는 아웃이고 유로파이터를 사거나 장기적으로는 유럽에서 개발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로 가겠다.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애매한 입장을 취했고 사기 싫은 눈치를 보였거든요. 똑같은 이유예요. 그래서 그런 게 분위기가 확산되면 안 되니까 로키드 마틴에서 작업을 해서 뭐 그 일감도 주고 해서 F-35 프로그램에 계속 엮어 놓으려는 정도까지는 합의는 했지만 옆에 나라인 스페인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포르투갈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되 F-35는 안 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숫자를 최소화하거나. 지금 여러 나라에서 지금 말 나온 대로 다 끊으면은 로키드 마틴 망해요. 어차피 미 공군도 그렇고 해군도 그렇고 해병대도 그렇고 구입 물량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팔려고 압박을 우리가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트럼프 이제 각자 지켜라. 우리 미국이 다 못 지켜준다. 더 이상 뭐 패권 체제는 아니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이에요. 이거는 트럼프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이때 우리도 올라타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그 당시 4조였는데 이 값이 올랐을 가능성이 커요. 구매 가격은 5조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돈 엄청나게 우리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이코노믹 타임스라는 것은 이게 좀 종합적인 시야를 제공해요. 지금 다른 데서는 미국 방산업체가 충격이 갈 만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단편적인 보도밖에 안 해요. 종합적인 시야를 제공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이코노믹 타임스는 그런 시야를 제공해요.
예. 이 제목은 일단 이래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앞에 거랑. 그래서 제가 따로 번역을 안 들어갔습니다. 스페인이 완전히 F-35를 배제했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눈이 가는 것은 이 밑에 붙은 요약이에요. 요약. 이 요약이 제대로 된 기사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뭐 로이터나 AP나 뭐 BBC나 전체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다. 제가 다른 기사를 충분히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단편적으로 이야기해요. 스페인 것만. 근데 여기서는 그걸 엮어요. 다른 여러 나라들이 있다. 이 진행 방향으로. 그리고 F-35가 당연히 트럼프가 싫어서 트럼프가 싫어하는 것이 지금 기득권, 전 세계 기득권이 싫어하는 거니까 거기에 올라타서 트럼프의 화살을 돌리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F-35의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타격을 받는데 트럼프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게 아닌 유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메이저 언론은 아닌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정치적 부분 더하기 기술적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각 나라 지금 F-35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 공군에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에 물으면 답도 못하고 이리저리 도망다녀요. 자, 여기서 언급한 거 이겁니다. 일주일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미 해군의 F-35C는 함상용입니다. F-35A는 공군용이고 F-35C는 함재기입니다. 함재기는 기골이 훨씬 튼튼해야 됩니다. 예, 어려운 여건에서 이착함을 하기 때문에 F-35B는 해병대용입니다. 수직이 착륙하는 건 제일 비싸죠. 예. 일본도 그걸 한 100대 정도 산다는 거잖아요. 그거 완전 바가지 쓰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일본에서 소위 군사 전문가나 유튜버들도 있는데 그런 문제 제기가 따라와야 돼요. 이거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우리말로 하면 독도급 상륙함인 그 카가하고 나머지 이름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은 안 나는데 그 두 척을 개량을 해서 F-35B를 태운다고 되게 자랑스러워했거든요. 마침내 우리가 항공모함을 가진다면서. 자,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F-35 해군 소속 기체가 기지 근처에서 추락했다. 조종사는 탈출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예. 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이런 것은 데이터가 제공이 안 되거든요. 다른 기체에 비해서 사고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딱 비교하는 데이터 얼마나 우리가 쏘기 시원한 데이터가 되겠습니까? 예. 그게 공개 안 하죠. 내부적으로 알고 마는 거죠. 왜 예민하는 거니까. 미국의 신뢰성에 미국의 상징으로 지금 자리 잡은 비행기이기 때문에 이 상징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이 미국이 약세로 돌아섰다는 건 분명해요. 여러분 다리 찼다가 계속 기울잖아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다리 차서 기우는 과정에 그 몸까지 중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미국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 아니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대부분 그렇죠. 대중들의 마음도. 자, 그래서 떨어졌다는 것인데 이제는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시기에도 F-35가 참 많이 떨어진다. 다른 기종에 비해서. 이거 느끼실 거예요. 우리도 동시에 착륙 한번 했잖아요. 그 외에 엄청나게 많은 높은 빈도에 우리가 운용하는 다른 비행기, 오래된 비행기보다 훨씬 높은 빈도의 고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국회의회, 미국 의회 보고자료에도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못 고쳐요. 고치려면 새로운 비행기 개발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버리지도 못해요. 뜨거운 감자예요. 그 로키드 마틴이 망하거든요. 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끝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이것도 처음 알았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아라비아해에서 그 항모가 두 척이 있잖아요. 영국군이 거기에서 이륙했어요. 아라비아해에서 훈련을 하다가 악천후를 만났는데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그래서 항모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인도의 남부에 있는 켈라라 지역에 공항에 착륙을 했대요. 비상 착륙을 한 거죠. 그런데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영국에서도 왔을 거잖아요. 누군가가. 아니면 또 로키드 마틴에서 날라왔을 거잖아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언론에 보도된 거는 유압 개통하고 보조 동력 장치다. 근데 한 달이 돼도 못 뜨는 거예요. 비행기가 거기 계속 눌러앉아 있어요. 그래서 지 힘으로 못 날아가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인도에서 그게 되게 우스개 이야기가 많이 나왔나 봐요. 인도 언론뿐만이 아니라 BBC에
또 보도된 거 보니까 이게 제법 유명세를 탔나 봅니다. 국내에서는 전혀 보도가 안 됐던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AI가 잘 돼 있어 갖고 제가 살펴보는 분야는 제각 그 유튜버가 알고리즘이 알려주거든요. 자,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한 달 만에 날아올라서 그 항공모함으로 날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한 달 동안 전 세계 우스갯거리가 됐어요. 그 우스갯거리 밈 나오죠, 밈. 밈을 양산할 정도로 이 사안이 재밌었다는 겁니다. 그 밈을 찾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국관광공사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는 켈라라 지역의 관광공사에서 직접 만든 건지 아니면 그것을 짜집기를 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농담을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F-35B가 보이죠? 이 내용을 뭐라고 그냥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대충 번역해봤습니다. 케랄라가 너무 멋진 곳이라 떠나고 싶지 않아요. 강력 추천. 예, 이게 영국 BBC에도 실렸더라고요. 자, 이게 지금 F-35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F-35는 완벽하게 전투 적합 판정을 받은 기체가 아닙니다. 임시 판정을 받았어요. 임시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계속 그러니까 지금 연구 개발 중인 기체예요. 왜?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엔진이 출력이 적다. 왜냐? 주위에 엔진의 출력을 뽑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뽑아간다. 그래서 원래는 출력이 더 강한 엔진을 넣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참 개발하는 중에 이미 늦어진다고 개발이 늦어진다는 소리를 듣는 와중에 그게 알게 된 거예요. 엔진 개발 업체는 프레드 위튼이고 기체 통합 업체는 로키드 마틴이잖아요. 서로 알았어요. 그래서 로키드 마틴에서 프레드 위튼이한테 엔진 좀 새로 어떻게 해달라 했더니 안 된다. 그러면 약속을 못 지키게 되고 내가 약속을 못 지킨 책임을 안게 된다. 혹시 너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안 했어요. 그걸 아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최고 출력을 못 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전투기가. 이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주력 국가들은 5세대 스텔스기를 잡을 수 있는 레이더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좀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천궁이나 LCM에 가면은 지금 개선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스텔스기 잡을 겁니다. 그리고 국지방공 레이더가 아니라 장거리 레이더에 이미 몇 년 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게 국산화되면서 스텔스 탐지 능력을 들어간다. 왜? 러시아가 스텔스기를 가지고 있고 중국이 스텔스기를 가지고 있고 일본이 스텔스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의 움직이는 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또한 미국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천명했어요. 2030년까지 하겠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공군의 예산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F-35에 들어가는 예산을 빼서 6세대 전투기로 가는 그게 앞당겨진 거란 말이에요. 그 앞당겨진 이유도 F-35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현재 미국 공군의 주력기는 F-16이고 더하기 F-15의 개량형이에요. 예. 자, 그런 면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압도할 수 있느냐 공군력이 그렇지 않다. 가장 큰 잘못은 어디에 있느냐? F-35에 있는 거예요. 로키드 마틴은 대마 불사다. 그래? 나 죽으면 우리 다 끝인데 우리 방산업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과정에 이런 논린감까지 된 것입니다. 해외에서 걷어차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도 걷어차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네. 자, F-35 도입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는 또는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이제 말을 꺼내놨는데 스페인의 이제 전철을 따를 수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네요. 보니까 캐나다는 88대 정도를 사기로 했는데 지금 20대 정도는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감정이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캐나다는 사실 그 외에 대안도 잘 없는 입장인데 어쨌거나 그것이 지금 캐나다 국민의 여론이 뒤에 남은 60여 대는 사지 말자. 자, 60여 대면 여러분 금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20대 이야기하면서 4조 이야기 했거든요. 그것도 여러 해 전에 지금 값이 계속 오른 것 같아요. 비행기는 개선되지 않으면서. 자, 장난치는 거죠. 미군은 도입을 줄이면서 해외에 값을 올려서 더 팔고 있고, 예. 실제 전력에는 도움이 안 되고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또 F-35에 대한 어떤 기술적 통제는 또 미국이 철두철미하기도 하죠.
예, 자, 이런 이제 부분인데, 그러니까 말려 있는 거죠, 미국에. 자, 어쨌거나 그게 되면은 금액이 60 몇 세대이기 때문에 10조 가까이 될 거라고 보고요. 스위스에 대해서 뭐 관세가 지금 30 몇 퍼센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서 F-35 도입 계획이 있었는데 차세대 기종으로서 F-35를 당연시 했단 말이에요. 전력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미국 비행기가 사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을 거고 우리가 직접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면은 제대로 된 무기를 사야 된다. 제대로 된 가격에 이겁니다. 포르투갈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 인도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몇 달 전이죠. 상당히 제안을 해서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관세 부분은 특별히 고려하겠다. 왜 인도를 브릭스에서 떼어내야 되고 인도는 러시아와 패키지예요. 예, 이란을 도우는데도 열심히 했죠. 그래서 중국을 코너에 물려면 인도는 반드시 미국의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나라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관세 협정을 가지고 뭐 인도한테 강공책을 펴서 러시아의 원유를 수입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때 트럼프가 인도에다가 F-35 좀 사라, 미국 무기 좀 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도가 깨끗하게 거절했습니다. 계속 러시아 공군기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F-35의 성능상의 결함이라는 부분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다고 이번에 한번 더 확인을 하게 돼요. 체면 때문에 또는 그냥 구색 갖추기용으로서 사주는 거예요. 그냥 뭐 1년에 한 번씩, 뭐 한 5년에 한 번씩 정도 미국 무기 사준다 이런 컨셉으로 좀 비싸긴 하네. 그렇지만 사주자. 이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인도는 깨끗하게 거절했다. 이것을 거절했는데 미국이 관세 압박을 넣는다고 해서 러시아의 원유 수입을 딱 끊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만 보도 눈치 안 보는 게 눈에 띄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영향이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인도에다가 큰 관세를 트럼프가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국이고 워낙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압박하는 모습을 보일 따름이에요. 자, 결과적으로는 중국을 제외하고 그리고 몇몇 미혼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관세가 다 비슷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는 수익을 좀 땡겨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거. 그걸 미국 사람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그 빚을 어떻게 갚을 건데? 미국의 힘은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다리 차서 보름달에서 금음달로 가는데 그 사이에 미국이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언론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태어나서 죽잖아요. 나라도 수명이 있잖아요. 기업도 수명이 있잖아요. 예. 그 이야기를 계속 트럼프가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세 좀 땡기고, 우리 소비자는 이제는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물건값 오르는 거 어쩔 수가 없다. 미국이 1등하는 부분이 계속 적어지고 있다. 거기다가 패권으로 여태까지 해왔는데, 지금, 억지로 삥을 뜯어왔는데, 지금 여러분도 다 보시다시피, 예. 더 이상 패권의 형체를 구성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원화 세상, 한국과의 협력, 푸틴과의 협력 이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자, 캐나다, 스위스, 포르투갈 이런 거는 아마 인도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나라들은 스페인까지 포함해서 로키드 마틴 쪽에서는 거의 살 것이다. 예, 3년인가 5년 단위로 이건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주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잠정적인 생산 물량을 이만큼 앞으로 할 수 있게 해다오. 이런 식으로 할 때 들어갔던 나라들일 거라고 봅니다. 우리도 그때 그게 맞춰서 급하게 하려고 윤석열이 취임도 하기 전에 그런 작업을 했던 거거든요. 그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이미 그때 기체의 한계성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40대를 지금 운용해봐서 알거든요. 그때. 그 일본은 우리 거보다 더 초기형을 사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F-35를 관리하는 사람이 의회에 나와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회피할 정도예요. 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물었더니 대답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수십조 이상이 날아갔다고 봅니다. 예. F-35는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는 더더욱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 취소할 때 같이 따라서 올라타서 같이 취소하는 게 제일 맞는 방법이에요. 이제 F-35의 존폐 자체가 위태로워진 거잖아요. 후속 지원? 이런 거 없어. 어렵다고 봐야죠. 아파치랑 똑같아요. 아파치랑. 예.
자, 제가 예전에 다룬 겁니다. F-35의 고질병은 녹아내리는 엔진이다. 과열과 짧은 수명. 예. 자, 그래서 뭐 최고속으로 기동하지 말라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공군에서 이걸 모르겠습니까? 아니, 우리 고장률 상당히 높아요. 알고 있는데 20대를 더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때 이걸 사보고 끄는 거예요. 그때 향후는 이거 도입을 완수하고 뒤에는 더 안 산다. 근데 군 내부에서 계속 그걸 사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은 사지 마라 하는데 군에서는 더 사자 한다는 거예요. 자, 요거 역학관계가 묘해요. 지금도 공군이 그렇게 요구할까? 예. 자, 그 밑에는 이런 내용 다뤘죠. 끊임없이 F-35 사고. 이제는 통계를 안 주더라도, 통계를 주지 않지만, 사고 났다면 F-35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쵸. 자, 좀 전에도 지금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다, 하나는 뭐 한두 달 전에 발생한 일이고, 인도에서 이륙, 불시착해서 이륙 못하고 한 달 있다 근근히 이륙한 거. 그리고 일주일 전에 또 하나 떨어졌고, 공군기지 근처에서. 제가 이게 다룬 게 지금 2, 3년 전인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여러 개 떨어졌습니다. 자, 볼까요? 위에 공군 F-35 1년 반 사이에 고장이 234회가 발생했는데 F5 제공호 지금 낡아가지고 대체해야 되는지 은퇴 다 했을 겁니다. 그것에 7배나 더 많이 발생한다. 이거 미국 데이터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미국이 잘 만든 비행기가 F-16하고 F-15예요. 다 80년대 정도 개발됐을 거예요. 지금도 쓰이고 있잖아요. 개량을 계속하면서. 그때는 진짜 미국 방산업체가 살아 있었어요. 그 기체들 아직도 쓰잖아요. 우리도 신뢰하고 있어요. 최고의 기체들이에요. 자, 그래서 F-22로서 한번 몸을 틀었다가 F-35가 됐는데 그 타이밍은 뭐냐?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이 패권을 쟁취하게 된 그 이후로 느슨해진 게 딱 타이밍이 맞아요. 미국 해군도 그렇게 됐죠. 그 다음부터 돈만 버는 거예요. 돈만 버는 거. 방산업체가 다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한 30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물건값만 비싼 게 아니라 실력도 안 따라온다. 생산 능력도 구축이 안 된다. 전시 상태가 돼가지고 모든 민간 업체들을 군수 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전에는 안 올라온다.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리 참이 기우는 거예요. 패권에서 이겼다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무너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전쟁의 긴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산업체를 계속 관리해 왔단 말이에요. 정부가 나서서 기술적으로든 생산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 기회가 오는 것이고 방산 차원에서만 기회가 온다는 게 아니라 그건 일부분이고 미국이 우리한테 기대잖아요. 지금 중국의 파워에 견줄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네. 자, 남북이 소통이 된다면 병력 자원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네. 자, 제공호가 그때 3년 전인가 그때 떨어졌었어요. 몇 개 떨어지고 조종사 순직하고 그래서 저것을 원래 운용 기한이 몇 년 더 있었는데 저거를 안 되겠다 바꾸자 문재인도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윤석열이 당선되는 분위기였어요. 당선되면서 됐어요. 그러자 저기에 F-35 추가 도입권이 밀고 들어와서 이걸 따가지고 간 겁니다. 원래대로라면은 FA-50의 생산이 딱 맞아요. 팬텀기나 제공호를 대체하는 데는 그게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다음 탁 눌러 앉은 거예요. 이제 취소해야 된다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난맥상이 보였기 때문에 그 당시 방위사업청장인 엄동환에게 제가 보내는 영상 형식으로 만들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죠.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에게 한 국민이 F-35A의 무리한 추가 도입에 대해 묻습니다. 자, 이것을 예상 밖으로 윤석열이 무리한 수를 쓰다가 3년 만에 대통령이 바뀌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F-35 우리 추가로 도입하기로 한 부분이 거의 안 들어왔을 수도 있고 지금 들어왔다는 보도를 못 본 것 같거든요. 지금 취소 딱 하면 맞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에 취소할 때 같이 취소하면 돼요. 자, 그리고 F-35의 한계는 이겁니다. 벌써 스텔스기가 나온 지가 수십 년이 됐어요. 러시아도 만들고 중국도 만들죠. 이제 우리도 만들 겁니다. 스텔스 도료부터 해가지고 더 이상 신기술이 아니에요. 저피탐기라고 하잖아요. 저피탐기. 앞으로 저피탐기는 무조건 기본이 될 겁니다. 기본이.
기본이 될 거고 우리 무인기에도 이번에 저피탐 뭐 구조체부터 도료 다 썼다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KF-21에 적용될 거잖아요. 그 다음 블록 2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군사 관련 세미나에서 방산업체 자료 이렇게 나와요. 중국이나 러시아의 최신 레이더망에는 스텔스가 다 걸린다. 그러니까 스텔스성은 기본이긴 하지만 스텔스성만 가지고 생존이 보장되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동성이 좋아야 된다. 자, 그 기사를 본 거 기억이 나거든요. KF-21 설계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단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게를 뭐 예를 들어서 100g 내지는 1kg 정도 감량을 하는 디자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현금 보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개발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비행기는 계속 개량하면 계속 무거워질 거거든요. 처음부터 가볍게 만들어야 되고 다 같은 스텔스기이기 때문에 다시 스텔스성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기동성이 좋아야 된다. 예, 이런 거죠. 자, F-35 잡는 레이더, 러시아의 네보, 중국의 YLC-82, 그리고 우리도 ADD에서 한 3, 4년 전에 이거 개발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A사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군사과학 제가 기술대전, 국방과학 기술대전 몇 년 전에 갔었는데 ADD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ADD하고 같이 일을 하는 민간 학교나 업체에서 이제 기술 개발하는 거 보여주는 건데 그거 보면 지금 훨씬 저렴한 방식으로 스텔스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레이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어요. 예, 아마 북한도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스텔스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스텔스성을 근데 평준화됐다고 봤을 때는 지금 F-35는 뭐라고 할까, 내부 무장을 장착하는 게 너무나 약해요. 워낙 스텔스성에 기대요. 원래는 스텔스성에 기대서 상대방 전투기는 못 보고 나만 혼자 본다. 그래서 중장거리에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상대방을 요격하는 요거예요. 왜? 그때 F-22 랩터가 있고 로급으로 좀 등장한 비행기였거든요. 스텔스성을 맹신하는 데였어요. 근데 개발 기간이 길어지니까 지금은 차이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엔진도 시원찮으니까 기동성도 떨어져요. 단거리 미사일도 밖에 달아야 되고 내부 뭐 무장창을 개량해서 더 정교한 폭탄이나 더 위력이 강한 폭탄을 넣는 노력도 이미 포기했어요. 그냥 팔아만 먹자 이거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엔진도 그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수십 년 전에 개발됐던 걸 업데이트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못 고치잖아요. 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스텔스의 도료도 내구성이 떨어져 가지고 요즘에 나오는 심지어 우리의 스텔스 도료보다도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잦은 빈도로서 도료를 발라줘야 된다. 두껍게. 그럼 비행기는 더 무거워진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레이더를 다 가지고 있다. 이건 금방 일반화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분쟁 때 이란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2대 이상 격추된 것 같거든요. 4대, 5대 정도 격추된 걸로 제가 이란 쪽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그거는 결국 이란이 이긴 전쟁이거든요.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레이더만 보세요. 그리고 이걸 예상을 하고 이란 이스라엘 분쟁을 예상을 하고 러시아에서 여기다가 S-400 미사일을 지원해 줬다는 기사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그 레이더에 잡힌단 말이에요. 다. 예. 일단 잡히면은 이 비행기는 기동성이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전투기에 대비해서 F-35는 쉬운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자, 이런 그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명받고 있다. 좀 있으면 아마 입이 간질간질해서 스페인이나 다른 나라 같은 데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아이, 트럼프 자식 되게 그 언짢게 하네. 비행기도 되게 뭐 같이 만들어 놓고. 이런 말이 아마 목구멍 이만큼 가득 찼을, 여기까지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거 상당히 예외적이고 이번 정부의 입장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처럼 수조 원의 미국 무기를 사기로 해놓고 끝에 가서 합당한 이유를, 아무리 정당한 이유라 하더라도 이유를 대면서 이것을 취소하는 전례가 과연 있나? 예. 이거는 우리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언론에 뭐 트럼프와의 미팅을 앞두고
뭐 한미동맹의 현대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한미동맹의 재정립 이런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썼던 표현이죠. 그게 재정립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국 안에 구족적인 상태에 있으면은 이 무기를 그냥 사기로 한 거 사야지 왜 이래? 하면 찍소리 못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손들고 나가서 취소해 버리잖아요. 계약대로 하겠다. 일본 그런 소리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일본 절대 그런 소리 못 합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용납하고 문제 삼지 않잖아요. 미국 쪽에서. 보잉의 볼멘 소리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공군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도 F-35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텔스기 잡는 레이더를 개발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방식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훨씬 저렴한 버전으로도 다양한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F-35 띄워놓고 얼마나 잡아봤겠습니까? KF-21이 과연 몇 킬로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F-35를 잡을 수 있을까요? F-35에 들어가는 레이더는 패사 방식입니다. 옛날 방식이죠. KF-21에 들어가는 것은 A사 방식의 최신 질화 갈륨 소자를 정폭 소자를 쓴 것입니다. 둘의 탐지 거리는 한 2배 이상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게 몇 킬로에서 잡을 수 있을까요? 저쪽은 스텔스고 우리는 4.5세대인데 이거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겠습니까? 당연히 해봤겠지요. 다른 스텔스용 레이더 탐지 자산들도 다 그걸 가지고 실험해 봤겠죠. 자주 고장나는 비행기 그런 거라도 그런 목적으로라도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